C랩은 어떻게 하다가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C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C랩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랩을 줄여서 C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에서 만든 사내 벤처 프로그램이고요. 네네. 그 임직원들한테 임직원이 한 30만 명 되는데 총 그 안에서 이제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뭐 1차, 2차, 3차 계속 그 컨테스트를 거쳐서 1년에 평균 한 5개에서 10개 팀 정도를 뽑아서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저는 훌륭한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네, 저는 들어가자마자 사실 그냥 그 삼성에서 삼성닷컴 아이디 이메일 아이디를 딱 부여받고 로그인 하자마자 딱 배너 페이지에 떴던 게 이 공모전이었는데 그거를 쓰고서 뭐 이렇게 입사 교육 받고 어쩌고 하면서 그냥 일하다 보니까 됐던 거긴 해요. 처음부터 그 지원을 하신 거예요? 제가 지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딱 들어오면 업무 파악하고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있는데 뭐 어차피 배너가 막 빙글빙글 돌아가기. 그럼 뭐 아이디어만 내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아이디어죠. 그때 그 무슨 아이디어를 냈어요? 벨트. 이걸 냈어요. 예. 그러면 그 벨트가 금방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저는 삼성전자 삼성에 들어가면서 상무님 그 점심 먹고 사실 그 이후에 다른 프로세스들은 있었죠. 근데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너가 들어와서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하면 할 것인지 삼성 헬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발표를 해달라. 이게 면접이다. 네. 그래서 그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삼성이 가진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어떤 시도들, 프로젝트. 첫 번째 전략적인 어떤 수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벨트였던 건데 이제 웨어러블 뭐 워치도 있고요. 네. 사실 IT 제조에 너무 높은 수준의 어떤 경쟁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웨어러블 라인업을 만들면서 거기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삼성이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어떤 기틀을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벨트였기 때문에 삼성을 위한 처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왜 전사 그 내부에 사지 않으시고 C랩으로 스타트업으로 스핀오프를 하신 거예요? 우선은 1년 동안 사내 벤처를 저의 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C랩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아무리 기획서를 제안하고 해도 사실 사업부에서 이런 신제품을 개발하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죠. 예. 결제도 라인 다 올라가야 되고 그거 별동대로 빠르게 움직여서 벨트를 결제되는 데만 6개월 걸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오고 1년 만에 빠르게 별동대로 네네. 그 별동대 이끌면서 이제 벨트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판단해서 사실 삼성 내부에서의 저의 어떤 포지션으로 봤을 때 본 사업부에서 이런 C랩의 외부 조직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건 별로 좋은 결정은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근데 보통 그런 선택을 안 하죠. 네, 저도 나름의 승부수를 던졌던 거고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웰트를 키웠는데 스핀오프 제도는 중간에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저도 스핀오프 할 거라고 생각 안 했고 제도가 중간에 제가 하는 와중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서 약간 별동대 부서로만 존재하던 거에서 이걸 들고 밖에 나갈 수 있는 건 나중에 그 채널이 하나 생겼던 거고 뭐 스핀오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이 충족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단계에 이제 별도의 회사로 나오는 걸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삼성에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전 더 컸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삼성이 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삼성의 이름으로 더 잘 다듬어서 나가기를 좀 더 큰 스케일로 기대했는데 삼성이 워낙에 큰 조직이고 사실 그 의사결정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철저하게 다듬어져야 되는데 이런 약간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실제 삼성의 이름을 달고 전 세계에 만들어서 뿌리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솔직히 그 사이에 어떻게 프로젝트가 좌초될지 뭐 갑자기 변형될지 모르는 거라 CEO 한번 윗선 한번 바뀌면 또 다 엎어지니까 이게 또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온전하게 이 프로젝트를 한번 저의 힘으로 그러니까 삼성이 만약에 이거를 이제 내부에서 하려고 했으면 이 후속 뭐까지 다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이걸 뭐 하나 런칭해 본다 이게 아니고 린 스타트업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벨트 후속으로 뭐뭐뭐 해서 아까 그 강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웨어러블을 통한 어떤 데이터 빅데이터 왕국의 전략 이거를 가져가려면은 뭐 얼마만큼의 시간과 모든 걸 짜놓고 얼마만큼의 시간과 얼마만큼의 돈과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 제품을 라인업을 올해는 뭐 내년은 뭐 후년은 뭐 이런 식으로 한 5개년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사실 전자 내부 얘기를 뭐 건너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만들어놓고 뭐 사장되는 게 굉장히 많지 않나요? 네. 뭐 모르는 그런 별도의 라인업 제품들도 네. 있고요. 밖에서는 뭐 네. 알려지지 네. 않았지만 네.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느낄 만한 포인트를 그 당시에 못 찾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게 아니고 이제 이거 들어요. 하나만으로는 이제 삼성이 하기에 네. 좀 그랬던 거죠 사실은. 네. 조직이 너무 무겁죠. 규모도 안 사실 되고. 하기에는. 네. 그리고 삼성이라는 회사가 어떤 새로운 기획이나 상품을 디자인할 때 그 충족시켜야 되는 어떤 조건들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기술의 어떤 성숙도나 시장의 크기나 기대하는 어떤 판매량이나 뭐 이런 그 이후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걸 다 맞추려면 네. 솔직히 그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 끝에 이제 나오는 네. 결정을 했고 사실 사모님들이 보실까봐 제가 다른 얘기가 있긴 한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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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하게 수위 조절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피노프를 하시게 되면 지원을 얼마나 어떤 지원을 얼마나 해주나요? 삼성에서? 스피노프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뭐 건가요? 투자금이라든지 뭐 인력을 몇 명 데려 나갔다든지 장소를 준다든지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고 스피노프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사내벤처로 있는 그러니까 삼성의 직원으로서 내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는 그냥 직원으로서의 대우를 똑같이 받으면서 네. 이제 별도의 제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할당 받아서 그걸 운영했던 거고요. 팀원도 뽑고. 네, 팀원도 그냥 그 안에서 저한테 많은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인사팀에서도 C랩에서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면 그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그쪽으로 그 인사 배치를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5명이었던가요, 그게? 5명이 기본으로 네. 가져갔었고 네. 이제 스피노프 할 때는 사실 이제 회사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회사를 창업하는 과정 플러스 이제 삼성이 초기 투자금을 투자하는 지분으로서 투자하는 그런 삼성벤처 이외에- 뭐 이런 데서. 예 맞습니다. 네. 그거 이외에 뭐 특별히 뭐 더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들은 뭐 그 정도만 받고 네, 나와도 네. 훌륭하죠. 네. 시작하기에. 너무 훌륭합니다. 네. 네, 훌륭하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일단 그 좀 개인적인 얘기는 여기서 좀 그쵸. 마무리를 벨트 얘기를 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벨트 얘기 좀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벌써 1시간 사실은 이제 지났는데. 이게 길게 웨어러블이잖아요. 더 들으세요. 네. 웨어러블이잖아요. 네. 이제 웨어러블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를 이제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이제 저장을 하고 뭔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주고 네.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이 될 텐데 이 웰트 서비스에서 가장 주력으로 하는 어떤 서비스 내세우는 어떤 서비스가 어떤 건가요? 뱃살인가요? 아니면 뭐에 좀 집중을 하나 이게? 체중인가요? 아니면 저희는 이제 지금 저희 버전이 갖고 있는 거는 대사증후군 그리고 그 생활 습관 관리하는 네. 근데 생활 습관을 것으로, 관리하는데 네. 포인트가 있잖아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되나요?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게 저희의 어떤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고요. 허리둘레. 그거를 위해서 칼로리 소비에 관련된 어떤 걸음수나 액티비티 패턴 그리고 허리둘레가 뭐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하는 이벤트들을 찾아내서 뭐 과식하거나 그런 이벤트가 혹시 발생하는지 뭐 그런 거를 기본으로 측정하고 그 이외에도 뭐 벨트를 차고 푸는 습관을 바탕으로 해서 뭐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기본으로 깔고 저희가 지금 뭐 보행이나 그 자세 감지하는 알고리즘들도 추가를 하고 있고 뭐 기능적으로는 한 10가지 정도의 기술 로드맵이 굉장히 펼쳐져 많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이게 뭐 허리둘레만 딱 체크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이제 혼합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선물 세트 같이 네.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내가 이걸 허리띠를 이제 차고 다니잖아요. 네. 차고 다니면 그 허리둘레는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해야 되나요? 이론적으로 저희 센서는 3분에 한 번씩 켜지니까 네. 허리둘레 그러니까 사실 착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허리둘레를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3분 단위로는 허리둘레를 계속 보게 됩니다. 네, 근데 뭐 그걸 다 기록하진 않겠죠. 다 기록합니다. 다 3분 단위로 기록하나요? 3분 단위로 측정을 한 거를 이제 기록하는 주기는 좀 더 길어요. 네, 그걸 네. 어그리게이션 시켜서 한 번에 기록을 해요. 네. 한 번에 기록을 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허리둘레의 변화를 알 수 있군요. 네. 네. 뭐 밥을 많이 먹으면 좀 네. 더 나올 수 있고. 네, 그렇죠. 저는 이게 사실 그 첫 번째 질문 아까 질문하셨던 웰트의 가장 큰 특징이랄까 결국에는 폼팩터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벨트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게 웰트의 가장 큰 특징일 텐데 그게 장점만 사실 있는 건 또 아닐 것 같아요. 그게 보시는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뭐 이런 핏빛이나 애플워치 같은 손목 밴드 형태가 일반적인데 그럼 좀 측정하는 건 좀 거의 비슷하지만 아예 다른 형태로 측정을 하시게 되니까요. 네. 우선은 착용하는 거에 있어 거부감을 많이 줄였다. 그러니까 그 시계를 차고 안 차고는 사람의 어떤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벨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에 맞는 의복을 입었을 때 대부분 다 차죠. 네, 벨트를 그냥 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벨트를 차는 것이 이제 착용자에게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측면에서도 저희가 뭐 디스플레이나 여타 다른 네.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는 파트들이 없어서 조금 더 그 긴 충전 주기 2달 간다고 예, 하시던가요? 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장점이 또 있고 음. 데이터 측면에서는 뭐 비슷한 항목을 측정한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항목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볼 수 있게 하는 상보적인 사실 이걸 대체한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네. 손목형 웨어러블을 차는 분들 뭐 벨트를 차는 분들 같이 차면은 상보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또 발생해서 데이터 측면에서 뭐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텐션을 그냥 계속 착용성을 좋게 가져가면서 리텐션을 끌고 가는 데이터의 어떤 확장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종류 베리어블을 더 늘려가는 그런 확장 여기에 저희의 어떤 방점을 좀 찍고서 네.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차고 있는데 이제 밥을 좀 많이 먹어서 이제 좀 허리둘레가 늘어났어요.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뭐 알람을 주나요? 그거는 저희가 감지를 할 수는 있는데 네. 어떻게 정보 알려줘야 되는지를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트 메시지를 라이트 네. 타이밍에 딱 찔러주고 그걸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네. 단순히 그냥 궁금증만 유발하고 신기함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뭐 그냥 자기 전에 이렇게 한번 쭉 보면 내가 오늘 보니까 뭐 허리둘레가 이때 1cm가 늘어났었네. 이런 거를 사실 뭐 볼 수 있습니다. 네.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뭐가 늘어났어. 너 지금 허리둘레 1cm 늘어났으니까 빨리 몇 걸음 걸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걸 원하세요? 그게 첫 번째 사업하면서 사실 공급자 위주로 서비스를 네. 디자인했을 때 제가 두었던 패착을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실 이미 차고 있는 벨트를 관찰하면서 그 벨트에 자연스럽게 기술을 넣는 거를 고민했던 건데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또다시 그 딜레마에 빠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설정을 해서 뭔가 내 허리둘레가 좀 증가하게 되면 나한테 알람을 줘라고 이제 소비자가 스스로 네. 공급자가 임의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뭔가 좀 스스로 설정하게 하는 그런 기능. 네. 뭐 그런 거는 좀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드는데.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저희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사실 저희 서비스나 이게 소프트웨어 뭐 사실 뭐 답은 아직 없잖아요. 답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거대한 이게 실질적인 예. 어떤 실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계속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또 바꾸고 이게 사실 뭐 스타트업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웨어러블이 지금 되게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 뭐 핏빛 같은 것도 보면 암흑기는 맞나요? 네. 암흑기는 저도 맞나요? 그런 조금 헬스케어 측면에서 확실히 암흑기가 맞아요. 네. 그 사실 웨어러블이 한 2,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큰 촉망을 받는 분야였다가 이렇게 뭐 상장도 많이 하고 핏빛 같은 경우에도 되게 주가도 되게 좋았고 했지만은 지금은 되게 좀 그때 기대만큼은 많이 그 시장이 커지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그 큰 축이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용자에게 정말 어떤 효용을 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웰트는 어떤 효용을 사용자에게 준다고 생각하세요? 혹은 사용자가 나 웰트 쓰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 라고 어떤 거를 얘기를 하시는지. 우선은 착용하기 그러니까 웨어러블을 경험하신 분들이 저희 거를 탔을 때 만족도가 많이 높은 거를 보면서 약간의 안도와 그리고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는 걸 동시에 느껴요. 그래서 기존의 웨어러블들이 사실 특별히 해주는 게 없다라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사실 착용하거나 쓰거나 뭐 구매하거나 이런 허들이 너무 높잖아요. 근데 최소한 그 후자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그냥 유형 무형의 어떤 에너지들을 벨트라는 폼팩터 플러스 여러 가지 저희가 마련한 장치들을 통해서 많이 낮췄다고는 보는데 장애물이 낮다. 예, 사용을 하기에 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착용하는 그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플러스 사이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저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파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단순히 걸음수제고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다들 알 것 같은 그런 얘기 던지는 것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그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다른 기능들도 있는데 의료기기에 준할 것 같은 준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게 이제 킬러 서비스를 만들어내냐 못 만들어내냐예요. 맞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머 이건 써줘야 돼. 뭐 이런 느낌을 줄 만한 어떤 킬러 서비스를 결국은 이 회사가 그걸 만들어내느냐. 그걸 처음부터 만들기 어렵다면 데이터를 모아서라도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시는 것처럼 최윤석 대표님이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결국 이런 회사들은 결국은 이 자기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가 굉장히 쓸모 있는 데이터라는 걸 증명을 해야 회사 밸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핏빗도 지금 그 노력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핏빗이 낸 논문도 이제 그런 일환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심장과의 연관성 뭐 이런 것들을 낸 것도 결국은 아니 니네 핏빗 1억 명 데이터 모았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 모아서 뭐 할 건데 무슨 쓸모가 있는데 그게 이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사실은 데이터를 진짜로 모으고 데이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웰트 같은 경우도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제 킬러 서비스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더 데이터를 모아서 이 데이터가 정말 쓸모 있는 데이터라는 거를 또 증명을 하는 과정을 또 거치고 뭐 이런 게 하게 된다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언급하신 대사증후군 그건가요? 뭐 그 당뇨 대사증후군 이쪽이 그래도 가장 저희가 측정한 항목들이랑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영역이고 뭐 저희가 화장실 가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 뭐 대장암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생활습관에서 유발되는 암의 종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이터가 모이면 진짜 정말 이건 그냥 상상인데 데이터가 모이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뭐 우리가 이제 뭐 대사증후군을 하기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피 검사도 하고 피 검사도 뭐 하고 혈압도 재고 뭐 당 수치도 재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허리 둘레와 일상적인 어떤 생활 습관만으로 팔로우를 했더니 처음에 한 번만 딱 재놓으면 저절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굳이 피 검사하지 않아도 그냥 수치를 딱딱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춰준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럼 사람들이 나 그러면 3개월마다 뭐 6개월마다 뭐 1년마다 피 검사 안 해도 되는 거네? 이것만 쓰면은 그냥 나는 굳이 뭐 바늘로 안 찔러도 이거는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엄청나게 효용 가치가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건 그냥 제 그냥 상상입니다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핏빗 같은 경우에는 리텐션을 길게 끌고 가지도 못하고 않았던 있습니다. 거라 사실 몇 년 전에 수많은 유저들의 데이터는 갖고 있을지언정 지금까지 쓰는 사람들의 데이터는 얼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이탈률이 굉장히 높죠. 코호트가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프리딕션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리텐션 없이 사실 그 데이터가 웰트는 어떤가요? 리텐션 저희는 우선 배터리를 충전하는 2달 주기가 왔을 때 사실 리텐션의 위기가 한번 찾아오긴 하는데 50% 되나요? 그래서 60%면 굉장히 핏빗 대비 사실 저희한테 주어진 어떤 기회는 훨씬 더 많아요. 실제로 리텐션이 빠지긴 분명히 빠지는데 빠지는 그래프 자체는
되게 낮고 그게 충전 기준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뭐 그 데이터 앱에- 서버에 찍히는 네. 저희 네. 사용 패턴의 어떤 그거에 그 근거해서 데이터가 좋으시면 그런 걸 공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핏빛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거든요.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저희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히 한 75에서 80% 사이 정도가 한 2주 정도 사용하고 나서 남는 네. 유저의 오, 패턴이거든요. 되게 높은데요, 그거는. 네. 음. 그냥 벨트로 착용하시는 비율일 거라고 봐요. 사실은 네. 25%는 사물로. 그래서 그냥 벨트가 괜찮으니까 그냥 착용하시고 뭐 나머지 25%는 저기 뭐 골프를 많이 치시던지 뭐 운동을 많이 하시던지 해서 벨트를 차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거기에 속해 있을 거라서 네. 그런 비율들이 조금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네. 싶은데 다른 벨트를 사실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저는 이제 뭐 저도 뭐 좀 비슷한 입장이긴 한데 빨리 좀 데이터를 좀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 논문도 지금 이제 나와서 리뷰 거의 다 통과했거든요. 네. 어떤 연구인가요? 어떤 연구인가요? 그냥 스마트 벨트 저희 착용자들 안에서 그 착용한 사람들 그룹이 유의하게 허리둘레가 감소했다. 네. 12주 정도 관찰했을 때. 네. 그 대조군을 뭘로 보시나요? 대조군. 대조군은 그냥 통계적 유의성만 봤어요. 저희 그냥 유저 데이터, 감소한다? 유저 데이터 안에서 대조군을 잡아서 아예 RCT를 돌린 뭐 실험 모델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아니 그 이런 걸 한번 하면 그 다음에 RCT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RCT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네. 네. 처음부터 RCT를 뭐 일반적으로 그냥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네.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인데 사실은 그 벨트를 착용한 사람들이 근데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 팩터들은 분명히 존재해서 저희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이게 이 벨트를 살 정도면 또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그쵸. 뭐 네. 이 뭔가 뱃살을 훈련을- 빼기 위한 네. 뭐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최소한 그 시점에 본전을 그런- 뽑아야죠. 셀렉션 바이어스 같은 게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이제 RCT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RCT를 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는 네. 저는 충분히 N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N수가 몇 명이에요? 한 500명 정도 오, 했습니다. 500명 정도면 뭐 그래도 네. 괜찮은데요? 괜찮죠. 음. 그런 걸 하고 계셨구나. 논문이 곧 나오시겠군요. 근데 네. 그리고 보험사랑 같이 해서 조금 손에 잡힐 만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업이라는 것 자체의 생리가 요즘에 많이 하죠. 웨어러블 네. 보험사가 같이. 헬스케어적인 측면에서 좀 프리딕션 모델을 갖고 가면서 네. 손해율이나 위험률 사정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대사증후군 허리둘레가 줄어들었으면 대사증후군 뭐 예방이나 그게 그 리스크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예, 그런 그러면 연구들은 그 많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그 논문을 네. 그 근거로 해가지고 뭐 그런 연구들이 많이 상품을 만드실 수도 네. 있겠는데요. 네. 근데 헬스케어는 조금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헬스케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당장의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무리수를 저는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봐서 그 미스핏 회장 소니부 회장이랑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분이 딱 저한테 얘기하신 게 헬스케어를 너무 머릿속에 많이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헬스케어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미션 중에 하나지만 당장의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카드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헬스케어를 위해서 너가 사업을 위기에 처하게 하는 건 너는 좋은 경영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미스핏은 자기 회사 팔았잖아요. 그렇죠. 네. 3천억 정도에 매각한 그 전설적인 네. 창업가니까 파슬이라고 하는 예. 시계 브랜드 팔았는데 그래서 본인은 그것을 정확하게 그냥 인정하고 사실 패션업으로서의 웨어러블의 가치를 보면서 네. 그쪽으로 더 집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는 그 3년 전, 3, 4년 전에 그 얘기 나왔을 때부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패션으로서의 어떤 물론 이제 그것이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어떤 뭐 산업적으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그것도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어떤 유의미한 결과나 어떤 유의미한 서비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근본적으로 사실 그게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양반 얘기는 그러니까 뭐 사업을 꼭 헬스케어로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지만 뭐 돈 벌려면 사실 뭐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창업을 하면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딴 거 하면 돼. 딴 거에서 돈 벌 거 많이 있어요. 저희 투자자분들 혹시 보고 계시면 돈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재원 대표님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아 근데 약간 단기적으로 봤을 네, 때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장기적으로는 뭐 엄청나게 큰 기회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냥 회사를 그냥 뭐 이쪽으로 가서 돈을 더 잘 벌게 하는 것도 당연히 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하고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제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네. 제가 왜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제가 꼭 그걸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뭐 조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저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이 헬스케어 섹터에서의 어떤 미션을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다른 방법들을 가져와서 쓰는 거는 예. 네,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라 그럼 이걸 벗어나서 이거 하지 말고 그럼 이거 하는 게 돈을 더 잘 벌. 그러면은 뭐 딴 거 해가지고 돈 뭐 해서 그냥 회사 어떻게 상장시키면 돈 제일 많이 버는 거죠. 그게. 사업가로서의 네, 사업가로서 본분을 다하는 네, 건데. 본분을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얘기는 그냥 네. 뭐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그 전략 중에 사업가가 사업을 하면서 택할 수 있는 많은 방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맞습니다. 핏빛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초기에 핏빛이 많이 팔릴 수 있었던 또 동력 중에 하나는 헐리우드 스타들이 파파라치 컷에 네. 그냥 뭐 이상한 팔찌를 하나 차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찾아보니까 새로운 IT 기기고 건강을 관리하는 기기다. 네.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선망의 대상으로 사실 패션이에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한번 아이코닉하게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이 똑같이 참으로써 자기의 어떤 트렌디함, 자기를 챙긴다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상징성, 이미지 그리고 헐리우드 스타들을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만족감, 네. 그것들이 이제 프로젝션하는 어떤 도구로서 저는 팔린 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미스핏도 보면 그 미스핏 모르시는 분이 설명 약간 더 드리면 핏빛이랑 똑같은 그 뭐 밴드 형태의 활동량 측정계이고 또 이걸 목걸이 형태로 쓸 수 있고 뭐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헬스케어 웨어러블이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활동량 측정하지만 되게 예쁘게 그 스크린도 없고 굉장히 그냥 보면 장식품처럼 보이게 만들었었고 제 기억으로는 또 아마 그 스왈로브스키 같은 맞습니다. 그 주얼리 브랜드랑 또 같이 만들어가지고 더 예쁘게 만들기도 그랬었는데 사업적으로 보면 성공했죠.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엑시트를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었고 또 핏빛은 거기 하여튼 뭐 계속 해가지고 지금 뭐 서로 길이 좀 갈렸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 패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이제 백그라운드 자체가 이게 웨어러블을 가진 한계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 백그라운드를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 그게 업의 본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업의 본질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10년 뒤, 20년 뒤에도 그러면 그게 진짜 그럼 웨어러블의 어떤 그 포지셔닝이 패션으로서의 진짜 그게 메인이냐 아닐 거란 말이죠. 틀림없이. 저는 사실 보면 이게 아까 그 이제 사실 요 질문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벨트는 결국에 원래 벨트라고 하는 폼팩터가 패션의 일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이렇게 우리 리텐션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당연히 패션적인 요인을 태생적으로 차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글쎄요. 그게 본질이냐 아니냐 하여튼 그런 이제 의견으로 근데 많이 두고 팔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해요. 네. 마케팅이죠. 이것도 마케팅이고 그런 유명한 뭐 브랜드랑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어디랑 협업하고 있죠 지금? 뭐 이전에 빈폴 일모랑 협업한 적이 있고요. 네. 그 이후에 뭐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의 그 숫자가 한 5개 정도 오. 되는데 네네. 공개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죠. 네. 지금 네. 단계에서는. 네, 그 중에 뭐 한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막 네. 다 최악의 경우에 안 될 수도 있다는 네. 각오로 우선 가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도 좀 있었어요. 네. 빈폴 일모 같은 곳들은 일시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시게 되나요? 일시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 사실 사장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삼성물산의 그 전자 출신 사장님이 오셔서 사실 윤주아 사장님인가 오셔가지고 그 웨어러블이나 그 패션 테크 쪽으로 조금 더 기술과 어떤 패션의 결합을 하는 그런 팀이 공격적으로 안에 세팅이 됐었고 그 팀이랑 같이 해서 뭐
핸드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라인업을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는 와중에 저희 네. 벨트도 구색을 맞춰서 이제 들어갔던 건데 그 이후에 또 기조의 변화가 있었죠. 네. 그래도 뭐 이제 앞으로 이제 한 5개 정도랑 또 이제 협업을 해서 또 나온다고 하면은 네. 저희가 사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좀 분리해서 보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말씀드린 어떤 헬스케어적인 가치 그거에 더 집중해서 정말 돈을 내고도 쓸 만한 네. 아주 페인킬러 같은 서비스를 네. 만들겠다라는 각오로 달리고 있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저희가 뭐 벨트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명품 벨트들이랑 바로 경쟁을 해도 충분히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디자인과 퀄리티를 보여주기 그래서 위해서 이게 벨트라서 그래요. 이게 이게 벨트라서 그렇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와치니 뭐 이런 밴드니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낯선 거거든요. 네, 익숙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뭐 나오는 건데 사실은 벨트는 그냥 벨트 자체로서의 기능에 충실해도 그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패션이 원래 아니었던 거를 패션이라고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반감이 있었던 거고 이건 원래 이건 네. 원래 패션의 일부잖아요. 원래. 실제 이거 그 지금 웰트 브랜드 달고 파시는 거 하고 이렇게 빈폴 매장에서 그냥 파신 거죠. 네. 그 뭐가 더 잘 팔리던가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아마 소비자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소비자도 다릅니다. 저희 웰트 브랜드로 파는 게 사실 더 판매량이나 사용자의 어떤 그 학습 정도 네. 측면에서 훨씬 더 좋았었고요. 네. 그냥 패션으로 받아들여서 사시는 분들은 사물로 쓰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일단 고를 때는 사물로 고르겠죠. 그렇죠. 사물의 네. 관점에서. 네. 네. 사고 난 분들은 다음에는 다르던가요? 계시긴 하는데 어떤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습하지 않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조금 더 그건 있었어요. 조금 더 저희 브랜드에서 어떤 브랜드에서 파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거든요. 조금 더 돈을 비싸게 주고 사신 분들은 리텐션이 높아서 아무래도 네, 저희도 리텐션을 만약에 중점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네. 이 가격을 낮춰서 사람들에게 넓게 뿌리는 게 과연 답인가? 사실 되게 고민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네. 시간이 어느덧 이제 좀 많이 지나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그 스튜디오 예약하는 시간이 네. 이거 한번 여쭤보게 그 벨트 다음 아이템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요. 벌써 준비하고 계세요? 그 인이어 이어폰이라고 제가 네. 기사에서 봤습니다. 네. 그거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폰을 사실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서 벨트를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더 프라이어리티를 옮겨 놓은 시점이라 이어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뭐 그래도 여쭤보셨으니까 준비는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요. 네. 이어폰으로 뭘 측정하는 건가요? 이건? 이어폰으로는 그 우선 신호 처리 기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양쪽 귀에서 이제 도선을 깔아서 심전도나 뭐 뇌전도나 안전도, 근전도 같은 그 생체 전류 신호들을 이어팁을 통해서 감지하는 형태대로 한번 구현을 해보자라고 시도를 했고 실제로 EKG 저희 그 리드를 양쪽 귀에 붙이면 리드 1이 나옵니다. 리드 1이 나오나요? 네. 그래서 나와서 그냥 그 신호 자체를 이어폰 형태로 자연스럽게 집어넣는 무료기기네요, 이거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네. 있죠. 그리고 뭐 측정을 하고 나서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던졌냐에 따라서도 이게 아닌 것처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를 집어넣는 건 아니고 센싱하는 거기 때문에 엄연하게 말하면 그래도 낮은 리스크라도 하여튼 참 재밌네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뭐 유선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번들로까지도 만들 정도의 어떤 그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특허 같은 거 특허는 다 어떤가요? 잡았죠. 저희는 잡았는데 우선은 벨트부터 정확하게 저희가 그
잡아내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 1년에 그런 예를 들어 10만 원 이상 되는 벨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그러니까 몇 개 정도 팔리는 건가요? 10만 원 이상의 벨트를 1년에 시장 저희한테요? 아니면 시장에서요? 시장 규모가 전체가 아, 혹시 아시나요? 저도 궁금해서 갑자기. 패션 시장 보고 분석한 보고서들이 사실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네. 근데 벨트 전체 시장 자체를 보기를 한 25조 정도로 보고 있고요. 25? 1년에 네. 우리나라에서 25조 원. 아니요, 전 세계. 전 세계 우리나라 벨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수천억 정도? 1조 1조는 조금 안 되는 1조는 조금 안될 수준으로 거예요. 네, 우리나라 벨트 시장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유럽이랑 미국 시장이 조금 큽니다. 그러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1년에 한 10만 대 정도는 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시장을 몇 개 브랜드의 몇 개 디자인의 벨트가 나눠 먹는지를 한번 보면 네. 엄청나게 프래그멘테이션 그렇겠죠. 되어 있는 네. 시장이라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도 고가 벨트, 저가 벨트로 또 나뉘는데 10만 원 이상의 벨트는 전체 물량의 한 20%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네. 19만 원 미만의 벨트가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 네. 걸로 파악하고 있고 네. 15만 원 이상 하는 벨트, 명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뭐 벨트가 그냥 러프하게 그냥 네. 1조 원이라고 하면은 그중에 1%만 하면은 100억이고 예예. 네, 10만 대 정도 충분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저희도 뭐 저희 벨트를 어떻게 보여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보험사가 계속 맴돌아서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험사랑 네. 같이 보험사가 협업해가지고. 이거를 뭐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이 벨트를 보험사가 사기에는 좀 비싼 것 같은데. 가격이 문제긴 하겠군요 이게. 네. 보험사용 버전을 만들 수는 있죠. 당연히. 싸게? 예. 좀 싸게. 네, 있습니다. 네. 있는데 작년에 그 보험사가 이제 선물로 줄 수 있는 가격의 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도가 없어졌나요? 가이드라인을 올라갔나요?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든다고는 했는데 네. 특별히 제공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가 네. 아직도 존재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대사주문을 충분히 낮춰가지고 그만큼 이 가격보다 더 그 보험사 입장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뭐 매력적인 제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 상품이나 이런 거랑 결합이 돼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보험 상품이랑 결합이 돼서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좀 계산을 해서 상품 자체를 새로 출시하는 이런 형태가 아마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저는. 근데 보험사들이 웨어러블을 제공하는 이유가 단지 비단 그것뿐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그거를 프리미엄을 느끼고 필요하다고 느껴서 비싼 비용을 주고 샀을 때 리텐션이 네. 늘어나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보험사에서 무료로 주는 그게 과연 물론 보험 상품이랑 엮어서 어떤 다른 모티베이션이나 인게이지먼트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벨트에 어떤 프리미엄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정도의 리텐션을 보여줄 것이냐. 보험료상에서야 뭐 인센티브를 더 줘야겠죠. 뭐 자주 착용을 그게 하면 그 딜레마예요, 사실은 그런 네. 게 딜레마고 우리가 되게 좋아 보이지만 또 약간 독이 든 성배 같이 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으로 우선은 저희는 그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나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보험사랑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어서 그 두 개의 어떤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고급스럽고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는 벨트를 이 보험을 통해서 그냥 무료로 받은 것뿐이지 절대로 그냥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벨트는 아니다 정도의 어떤 그림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저 이제 그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뭐 앞으로 개인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뭐 벨트 회사로서 목표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저희 회사의 목표나 계획을 공유를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고 나서 저희 직원들한테 이제 천명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건 옴니아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했고 그걸로 인한 어떤 가능성을 인정받은 건 맞지만 시장에 효과적으로 침투해서 어떤 우리의 그 가치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모두 따로라도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가치를 입증했을 때 다시 합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지금 뭐 신기한 벨트를 파는 그 수준은 분명히 벗어나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페블 같은 회사가 사실 그렇게 가다가 그냥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갤럭시 말하자면 갤럭시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 회사를 S급으로 회사를 전부 다 리포메이션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 음. 있고, 그것을 연내에 잘 수행해서 내년 초 CES 때 좀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네. 뭔가 CS 새로운 게 나올까요? CES가 할 때가 되면? 새로 사실 미국 시장에는 제가 본격적으로 진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랑 일본 시장을 공략하면서 느꼈던 어떤 한계점들을 보완해서 미국 시장을 제대로 뚫겠다는 네.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 박사님이나 저기 선생님 입장에서는 새로운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안에서 다 리포메이션을 하고 있고, CES의 그 역대 부스 중에 가장 큰 부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CES의 역사 중에서? 아니요. 멸트의 역사 중에서? 멸트의 역사긴 네. 한데 기존에 제가 그 알고 있었던 한국 스타트업들의 부스 중에서 네. 아마 CS 저희도 내년에 아마 그래요? 참가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네. 좀 같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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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그 진짜 마지막으로 네. 이거 이제 되게 다양한 분들이 보시거든요. 예.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부탁하고 싶은 것들이나 필요하신 거 이런 거. 지난번에 그 3빌리언 금창원 대표님이 사람 구한다고 말씀하셨더니 그거 보시고 실제 누가 또 지원을 하셔가지고 뭔가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제 막 투자 유치하면서 성장하는 그 아주 가파른 곡선의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필요합니다. 뭐 저희의 비전과 어떤 사업 영역에 공감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헬스케어적인 부분 그리고 패션 측면에서의 그런 부분 둘 다 저희가 같이 아우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싶은 어떤 다른 기업 담당자분이 계신다면 저희는 뭐 열린 마음으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네, 많은 관심과 응원과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